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할 텐데요. 제 옆으로 평안나무 공익활동국 이제 단장이십니다. 예. 네, 김디모 대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돋보이시라고 중앙에 앉혀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평안나무 김준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조개가 예쁜 너무 우리 당황해가지고 김준수 제가 또 기자입니다. 예. 네, 책상에 오늘 들었네. 아 이게 물린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전광훈 씨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네, 전광훈 씨가 또 최근에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2박 3일간 집회를 열었는데요. (2020년 8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공판을 잡았습니다. 더구나 전 씨와 뜻을 같이 하던 이들이 각 교단에 전광훈 씨의 이단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각 교단에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 이런 가운데서 전 씨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간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씨의 세가 예전 같지 않고 과거 측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새 규합에 다시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전 씨가 내건 기치는 자유통일, 여전히 철지나 색깔론을 통한 새 결집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합시다. 양손 들고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이 자리에는 전 씨의 절친인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 지덕, 이용규 등 원로들을 강사로 내세우는가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의 과거 영상까지 송출하며 전광훈 씨 띄우기를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주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심지어 전 씨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가 오셨지만은 바로 1시간 전에 김삼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잘한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후원할 것이다. 전 목사가 하는 모든 이 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하고 뜨거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금 이제 워커힐에서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김삼환 목사님을 언급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근데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보실 때도 목사님이 가시나 안 가시나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랬죠, 그죠? 광고에 그렇게 한 것도 전광훈 목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고 이름 자꾸 팔아먹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요. 근데 그 정가운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하고 결부시키는 거죠. 한편 이번에 전광훈 씨가 주최한 집회는 소위 목회자 1,300명을 규합해 무료에 열렸습니다. 그렇게 전광훈 목사님 보니까 진짜요. 난 이날 평생 태어나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정주영 게임도 안 돼. 삼성 뭐 이제 아이고 전 세계가 그냥 막 헝금하려고 그냥 머리 뒤밀고 난리가 나니 난 여러분들은 그냥 돈 내라고 꼬셔도 안 내지. 아버지 제발 그만 가지고 오라기도 가지고 오는 걸 어떡하냐고 나더라. 저를 통해서도 전 목사님께 드린 돈도 계산이 안 돼. 내가 수첩에다 적긴 적었는데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왜냐면은 이게 또 돈을 안 쓰면 이런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온 돈을 다 쓰는 거야. 이거 오늘 이번 행사도 20억. 사실 부흥 강사들이라고 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사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놓는 게 은혜의 결과거든. 어째 또 아멘 찌그러질리야. 옆 사람에게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봐. 시작. 뭐니 많이 달라. 아유.
전광훈 씨의 새 결집을 위해 사용된 이 돈은 교인들의 헌금이라는 점을 각 교단과 목사들은 인식해야겠습니다. 이게 소위 부흥사들을 초청했더라고요. 네. 근데 다 무료. 근데 이 전국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흥 목사님들이 이렇게나 많으셨던 겁니까? 뭐 한 1,300명 정도 왔다고 아니 하는데. 뭐 청교도 쪽에서 정광훈 씨 제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목사 한 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사실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60대 이상 고령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정말 무료로 진행된 건가요? 무료. 이게? 어코일에서. 네. 네. 그래서 조나단 목사 말로는 예산이 20억 정도. 예. 네. 두 분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전광훈 씨가 이런 집회 왜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저는 빤스가 뭘 한다 하면 딱 봐도 그냥 돈을 퍼부어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구워 삼고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요? 의도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딱 궁금해집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정광훈 씨가 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 8월 15일에 네.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 주범으로 지목됐잖아요. 그 재판을 이제서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있죠. 또 저희가 뭐 기부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네. 거 말했던 거 관련해서도 아직 결론 안 나왔잖아요. 기소된 상태에서 공판도 얘기 들은 거 아직 예. 없잖아요. 이런 저런 예. 것들이 아직 송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측근들 중에서도 정광훈 씨의 문제점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구호를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예전처럼 막 정권 타도로 막 그렇게 세를 결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광훈 씨는 뭔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세를 규합하는 게 되게 그 중요한 상황인데 코인을 올릴 어떤 아이템이 없죠. 예.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쨌든 다 헌금이니까 정광훈 씨가 어디 가서 땀 흘려서 돈 번 건 아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실컷 선심 쓰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광훈을 막 추워 올려주고 그래서 또 헌금 유도하고 이렇게 뭔가 남의 돈으로 선심 쓰고 그 돈으로 또 헌금 걷게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계속 가는 구조인 것 같아서 예. 너무 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네. 여전히 자기는 좀 건재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뭐 퍼포먼스 겸 약간 뭐 모금 행사로 좀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 머커일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 바라다 보면 한강 뷰가 진짜 좋아요. 그러면 네. 어르신들 중에서 뭐 특히 뭐 지방에서 올라오고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으로. 대접받는 예. 느낌 받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세를 계속해서 뭔가 구축해 나가는 게 참 근데 저는 우려되는 이제 상황인 것 그 같아요. 소식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흥 집회 혹은 부흥 강사라면 보통 이제 부흥 강사가 평신도들에게 뭐 어쨌든 이제 교회 어떤 뭐 어떤 특정적인 목적이 됐든 간에 이제 헌금을 하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흥 강사들을 상대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약간 새롭다 시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 얘기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현금을 강요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저는 어떻게 목적을 봤냐면 정광훈 씨가 사실은 세를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이렇게 좀 작은 교회 예전에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무료 세미나나 부흥회 많이 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정광훈의 제자처럼 되면서 뭔가 이렇게 세를 확산할 수 있었잖아요. 청교도 예. 영성훈련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지금 뭐 또 자유통일 기치 내걸고 또 천만 조직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자기의 세를 계속 구축하는 근데 좀 저도 그러니까 의아했던 것은 어쨌든 다단계식인 이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목회자 다단계 양성. 뭐 이런 그러니까 투입되는 자원 대비 예. 약간 사실 그 헌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근데 의외로 진짜 많이 들어온답니다. 네. 그 전 정권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네. 정광훈 씨가 이제 투사 이미지로 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온갖 정책들을 폄하하고 막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극우 보수 진영하고 이제 태극기 부대들 소위 이 빤스를 지지하는 분들은 코인을 많이 쏴줬습니다. 네. 근데 뭔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뭔가 아이템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똥줄이 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정광훈 있을 수 씨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아니 기독청 짓는다고 모금해서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왜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청을 빨리 짓기 위해서 20억을 아껴야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거의 무료로 이거는 퍼부어 그러니까 주는 말씀하신 대로 거거든요. 좀 예. 이렇게 정말 똥줄탄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퍼부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기자들이 좀 취재에 나서야 되는 지점도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장위동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그 조합에서 정광훈 씨 그 사랑제일교회를 재척하고 재개발하려고 구상했었잖아요. 네. 근데 500억에 합의했다고 그 집회 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제가 음. 조합장과 통화를 했는데 좀 사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고 끊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재개발이 지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백길이 든 모양새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회피하고 끊으시던데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광훈 씨는 자기가 뭔가 이제 재판도 받고 뭐 이렇게 좀 쫄리는 상황에서 새가 진짜 필요한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계속 돈도 쓰고 하지만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네. 막 쓸 수 있고. 그것도 재개발로 또 이제 거액에 네. 뭐 500억 가까이 또 만약 들어온다면 뭐 나쁘지 않은 뭐 라고 좀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려가 되는데 정광훈 씨와 함께했던 그런 뭐 과거에 함께했던 분들 이동호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교단에다가 이제 정광훈 씨 이단성을 빨리 이렇게 지정해달라고 이제 좀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에게 다 그 연락하고 몇 있다는 개 말씀이시죠? 교단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단들이 이번에도 좀 별로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뭐 교단 이슈에서 정광훈 뭐 이단 지정은 뭐 특별한 관심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한참 그 난리 쳤을 때도 가까스로 뭐 안건으로 올랐어도 그 결과를 그렇게 냈는데 뭐 지금이라고 뭐 전형적인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인데. 근데 정광훈이 이제는 뭐 언론의 관심에서도 좀 멀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 되는 건 여기에 가스라이팅된 교인이 너무 많다. 네.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이쯤 되면은 정말 이제 정광훈 씨만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정말 그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직도 탈출을 안 하시는 분들. 네. 정광훈 같은 사람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분별법 이런 걸 좀 나눠주실 수 있을지. 처음에 모르겠어요. 안희한 목사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비전교회. 그분도 정광훈 목사랑 연대하듯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광훈 목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둘이 싸움이 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를 이제 추종하는 교인들이 예수비전교회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지정이나 이런 교단의 움직임이 뭐 지지부진하고 네.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거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뭐 또 총회를 열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사회적 반사회적인 행태와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그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모든 지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의 성향이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네.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있는 발언을 너무나 빈번하게 했거든요. 뭐 자신이 성령의 본체, 동급처럼 얘기를 하고 제가 뭐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이게 하나님하고 좀 친해서 그렇게 발언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각설하고 저하고 김용민 이사장님이나 카이로스 여기 진행하시는 권지현 센터장님이나 김준수 기자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는 발언을 공식석상에 했으면은 여러분이 저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죽었겠죠. 죽어 나자빠졌죠. 벌써 이단 정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설령 정광훈 목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던 없던 아예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알려진 대중적으로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를 통해서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예, 분당의 모 교회 그리고 선한 무슨 교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영향력 있으시죠.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닐까 지금? 예,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자일 수 있느냐라고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명확하게 이건 이단적 발언이다.
이건 신성모독적 발언이다라고 교인들을 단도리 했어야죠. 그러면 그 대형교회 안에서도 빤스를 추정하는, 정광훈을 추정해서 그 집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장로, 권사, 집사들, 그리고 일부 교인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이분들이 책임져야죠. 이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나 요한 아니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부들 중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발언했고 안에 친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만 놔둘까요? 예수님 12제자들이 그 속사도들, 교부들을 가만 놔둘까요? 이런 경우는 단 한 교회사 역사에 전무후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내가 정광훈 비판하면 정광훈 좋아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옮기겠지, 교인 나가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조 줄고 헌금 줄고, 그리고 교인들의 그 정예 멤버들, 원로들 중에는 좀 극우 성향인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하고 관계 틀어지면 그 관계 딜레마 속에서 적당한 긴장관계 텐션 유지하면서 정광훈 일체 입에도 담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으니까 거기에 노란한 교인들이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그러니까요. 재확산시키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가정에 문제 일으키고 파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소위 저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진작에 비판을 했어야 한다. 이거는 도의적, 그리고 목회자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도 그 정광훈 씨가 언급했어요. 그 뒤 자기한테 1시간 전에 전화해서 잘한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명성교회 장로랑 통화를 했는데, 아, 그렇게 약간 그 내부적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되지 않냐, 이런 사람 우리랑 엮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장로님은 정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아, 어떻게 일개 성도가 네네. 목사를 판단할 수 있냐,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이런, 근데 방치,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이때 집회 때 제가 정말 경악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도 내건 슬로건이 자유통일이잖아요. 네. 근데 조나단 씨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평화를 원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라. 네. 그럼 거기 있는 목회자 한 천여 명이 정말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 없이 같이 막 떼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분위기 자체도 다 이쪽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게, 저희 평화나무에서도 예전에 보도를 했지만 네. 그 장경동 씨, 네. 장경동 그- 목사도 이때 강사로 나왔어요 또. 예, 정광훈 목사는 호영호 제사에 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 다 껴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애 낳으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이런 마인드와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진 통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세울 거라고는,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투쟁 노선을 할 게 없으니까 네. 항상 이 전형적인 패턴이죠.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정명가도에서 이제 조선 침략하듯이 이제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뭔가 아니 그 색깔만 결집하려는 게 빼면은 아닌가. 할 말이 없나 봐요. 근데 예. 사람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의 기승전, 전광훈 띄우기예요. 예. 전광훈이 하나님입니까? 예. 네, 좀 교인들이 이제는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좀 나눠봤고요. 예. 네,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시절, 네,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던 목회자 결의 대회가 파주에서 열렸었는데 결국은 고발해서 송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이죠. 그 파주의 한 교회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과 관련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이 집회가 열리기 전에 선관위에서 먼저 사전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네. 그날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네. 1차로 이제 경고를 하니까 그것만 뗐어요. 사실 네. 열지 말라고 했는데 2차까지 경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연 거예요. 예. 네. 그걸 완전 그냥 무시 수준이 아니라 개무시하고 강행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강행한 것 자체가 일단 빼박 증거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여러 오만 그 듣도 보도 못한 여러 단체들이 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 네. 이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토요일이었고
근데 그날 성관이 직원도 와 있었어요. 네. 성관이 직원도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땡땡땡 후보 지지하지 않습니까? 계속 색깔론으로 이렇게 결집하고 하면서 네. 그렇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사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이한열 장로 이분 네. 누구죠, 김준수 기자님? 그 한참 정광훈이 이제 광화문이나 청와대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네, 오누리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이제 정광훈 팬클럽을 만드셨던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광훈 팬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었죠. 대한민국 그 장로연합회인가? 네. 애국장로인가? 하여튼 네, 예, 처음에 예. 애국장로회로 예. 했다가 이름이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로 바뀌었는데 저희 이사장님 향해서 좀 모욕적인 발언했다가 지금 이제 김머시기 목사. 그쵸 예. 그분 그 이분- 광주 지역 목회자들이 뭐 윤석열 후보 지지한다라고 예. 이제 거짓말을 했던. 가짜로 그쵸. 그 예.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했다가 이제 물이 네, 일으켰죠. 그 기사도 우리 김준수 기자가 썼었는데 예. 아무튼 그분 이분이 지금 소속이 어딘 거예요? 교단은 예장합동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광주 어떤 교회 소속이시긴 한데 그 거의- 교회에서도 약간 성금은 거 아닙니까? 약간? 그 전에 이제 그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뭐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교회 관계자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교회 소속은 돼 있으신데 네. 그러니까 뭐 협동 목사 이런 걸로 쳐다보긴 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보면 이 문제가 된 목사님 외에도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다 그런 분들이 이저 소속을 두신 게 아닌가 네. 싶은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여기 그 참여한 네. 목회자들이나 네. 뭐 축사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정치인들 중에서는 좀 유명인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왜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라고 했냐면 경찰이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 경찰이 이 단체 명들을 체크하면서 네. 연락을 했는데 아.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 이미 사무실이라든지. 단체나 뭐 대부분 그렇죠. 이런 이름만 거죠. 뭐 예. 공개했죠. 그래서 이런 예. 조직이 도대체 몇 년부터 언제 설립돼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물어보면 네. 그 당사자가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서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 네. 이 네 3명을 이제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았었죠. 누구를 삼은 거예요? 예, 국민의힘 기독인 지원본부 이정화 목사.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를 봤었던 평화교회 임모 목사 이렇게 네. 3사람을 선관위가 이 주요 핵심 개최 진행자로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죠. 네. 예. 근데 이 중에 이정화 목사와 이제 사회를 봤던 임모 목사는 우리는 이 개최를 주도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다는 예, 거예요? 그냥 단순 참여했다는 순서자다? 식으로 예. 예, 예, 뭐죠? 그렇게 진술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은 불송치됐고요 경찰에서. 아. 그래서 이 개최 장소의 담임 목사이자 이걸 주도했다고 이제 합리적 판단이 선 이 담임 목사인 최모 목사를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 거죠. 예. 그렇군요. 이분들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실지 참. 이날 이때도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뭐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뭐 위험해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거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뭐 이런 건 없어요. 본인들이 네. 지금. 예. 본인들이 위한답시고 본인들이 벌렸다가 본인들이 패를 당하게 생겼죠. 참, 이 현장에서 뭐 이렇게 그래도 윤석열 뭐 이런 책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말만 윤석열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예. 사실상 이제 그 집회를 연 목적이 뻔한 너무나도 확연하게 선명한, 예. 보이는 선명한. 그리고 이때 김건희 씨 고모 김혜선 목사가 초청 강사로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저한테 버럭하셨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네. 그 후에 판매하고 있는 그 책 증거 자료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10,000원 주고 예. 샀습니다. 돈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예. 내용이 다 이거 다 팩트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예. 또 이 고발로 이어진 게 또 네. 이렇게
권정 기자님이 또 이렇게 아유. 취재를 성실하게 해주신 덕분이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 선관위는 웬만해서는 그 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고발까지 웬만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성관위는 고발을 안 했었죠. 예, 선관위는 고발을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근데 선관위가 고발까지 할 할 수 정도면 있는 네. 가장 강력한 조치가 고발 전 단계의 경고 서면 공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고발을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명선거감시단이 고발을 하기 전에 항상 선관위의 그 조치를 가지고 가서 지참해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이렇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했던 내용이고 네. 선관위의 그 집행된 행정집행도 거부를 했던 그리고 강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익 차원으로 네. 저희 공명선거감시단이 고발을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경찰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고발을 했을 때 그 이 주최자들에 대해서 네. 하기보다 이 주최자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을 노골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선관위의 자료를 받아보니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랑 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이정화 목사와 임모 목사가 이제 본인들이 발을 빼야 이게 살겠구나 싶은 판단을 한 것인지 우리는 단순 참여했지 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기획하거나 계획적으로 이거를 뭐 하질 않았다. 사회자신데? 예. 사회자신데요? 근데 실제로는 네. 이제 뭐 저야 뭐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들 행사할 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사회 좀 봐줘.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가서 사회하는 경우도 있긴 근데 있습니다. 굉장히 간혹. 적극적으로 발언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발언을 본인이 또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제가 또 예, 발언을 그렇죠. 다 딕테이션해서 기사에도 올려놨었거든요. 예. 네. 그분도 뭐 전국 목회자 총연합회 뭐 소속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은 그 지기 때문에 이 경찰에서는 책임 추궁을 하려고 이 사람도 공동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진술 때 나는 단순 가담이다라는 식으로 뭐 이름만 아마도 올렸다? 이름만 그런 이름만 식으로 올리고 하신 것 사용하다.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안티코로나 카드 때문에 또 취재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거 열심히 홍보하신 목사 강원식 목사. 되게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저희 교단 지금 현재 총회장님이신데 네, 그분도 오셔가지고 그날 아마 축동가를 맡았는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반론을 들어야 되거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총집결에 있어서 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근데 그날도 그래서 강원식 목사한테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도 물어봤다가 빨리 대답 듣고 또 막 쫓아가가지고 차 타기 전에 잡아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목사님 자꾸 안티코로나 카드 그거 왜요? 선전하시냐고 그랬더니 네. 이런 거 자꾸 문제 제기하면 평화나무가 뭐라 그랬죠? 약간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다 그랬나요? 평안한 거요. 아니 뭐 그분은 이제 네. 그 안티 코로나 카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예. 예. 여기 품고 다니. 예, 여기 그 목걸이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네, 그 목에 차고 예수님 다니잖아요. 그림도 그려져 예. 있고. 통화도 했었잖아요, 김준수 기자도. 이게 어떻게 전화를 받아주실지 몰랐는데. 제 전화는 안 예. 받으셔서 제가 찾아간 거거든요. 예, 저는 안티코로나 카드라고 하기보다는 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재질이 종이에요. 플라스틱도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그 특허를 받아서 3D 파동이 기록된 예. 족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거 특허청에서도 취소하려고 얘기가 그 후에 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PT 수첩에도 네. 나오지 않습니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안티코로나 카드를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맞아, 저희한테 선물 예. 주셨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예, 그 안티코로나 카드를 이제 제작했다는 그 교수의 책을 샀습니다. 네. 사서 저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첨부돼서 비닐에 넣어 있을 줄 알았어요. 나도 저도 카드라고 그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성의를 저도 보였겠지. 그 정도 퀄리티겠지. 네. 아니 왜냐면 저 영어나 그 일본어 뭐 토익이나 그런 거 사면 뒤에 CD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넣어 있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근데 하다못해. 최소한. 네. 근데 맨 뒤에
예? 절치선하면서 가위로 오리라는 표시가 돼 있고 종이로 된 재질을 보고 아 이분 너무 성의가 없다. 아 그래도 강원식 목사님 버전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뒤에 예수님 그림도 그려져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네.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 양면에 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제가 또 이건 다른 데 가서 얻었던 건데, 예. 네, 요겁니다. 예. 네, 기념으로. 네. 예. 저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제가 합니다. 이거 갖고 있을 때 코로나 걸렸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아시죠? 저기 코로나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온갖 뭐죠? 하여튼 뭐 그때 뭐 중풍이니 뭐니 하여튼 온갖 그 병에 다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선전이 됐었어가지고 예수님의 표정이 굉장히 근심 가득 차. 지갑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목에 차고 계셔야 그 효력이 있다고. 아유, 여기 제가 취재 갔던 데서는 핸드폰에 넣고 나면은 배터리 그 방전도 잘 안 된다고 막 그러서 아 그렇게까지요? 야, 그래서 혹시 효과를 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기념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이분들이 정말 그 기독교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너무 상식 밖의 그런 미신을 거의 맹신하듯이 믿고 있는데 예. 창피해요. 그냥 우리 다른 종교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신을 믿는 걸로. 네. 예. 아유, 참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기쁜 소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럼 검찰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공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송치된 게 이제 검찰에서 네. 보안 수사라고 빠꾸만 놓지 않으면은 이제 공판이 시작되겠죠. 검찰을 사실 그렇게 막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검사들이 예. 근데 뭐 이런 사안은 뭐 검찰도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사안은 또 약식 아니고 기소하지 않을까 싶은 그럴 수도 마음도 있는데 있고. 이게 선관위에서 이 경고 조치한 게 너무 빼박이고 네. 사안이 또 선관위에서 경고를 한 걸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이게 사안이 가볍게 볼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좀 목사님들 보면 네. 좀 목사님들 중에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세요. 두 가지 스타일. 예, 이런 경우에 네.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조사를 받으면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이 애국을 위해 했다. 어쩔래 하면서 벌금 물고 말지 뭐 예, 얼마나 그렇죠. 된다고 예. 몇백 원 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마치 순교자적 정신으로 본인 생각에는요. 이걸 훈장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빤스런 하셨대요. 이게 엮이는 게 또 다른 이제 목사 부류는 막상 경찰이 전화 오거나 이러면 쫄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빤스런들을 하시죠. 네. 사실 뭐 인생에 있어서 경찰 조사가 흔한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괜히 빨간 줄 생기면 나 앞으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아니 우려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선거 예. 때 아니 정도만 걸으시면 좋겠어요. 좀 사실 이정환 목사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보면은 되게- 이재용 목사도 얘기를 안 하셨군요. 예. 되게 약간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이게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순수하게 하는데 사실 내용은 되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인지를 못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그 김미섭 목사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러거나 좀 함부로 하실 때 이정환 목사는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품 같은 건 저는 되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런 게 근데 뭐 그분은 자기가 그 여기 국민의힘 기독인 지부인가요? 거기 어떻게 임명된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인터컵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미디어오늘에서도 기사가 났었잖아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인터컵이 되게 논란이 많은 데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냐. 근데 본인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뭐 열심히 백신 맞지 선교하는 말아야 거죠. 된다 그 음모론을 퍼뜨려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런 목사님들 분이 그런 멘탈과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본인이 임명된지도 모르는 국민의힘 기독인 본부 대표 아니,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맡았었습니다. 그냥 뭐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되게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정치 목사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아니면 이분이 연기하신 걸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정말 제가 본 대로 되게 순진한 분이라면 이용당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 예. 목사님들은 좀
그런 교육을 좀 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사회 현상을 구분할 수 있고 인지 능력이 돼야만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너무 격공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소위 특히 신학교- 근현대사 역사 시험 이런 거 목사 안수 목사고시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이제 그거 넣자고 하면은 이제 이승만 찬양하는 또 그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들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네. 신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사유하고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 주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학을 한 만큼 인문학을 거의 비례하게 배워야 되는데 인문학적 기본적 소양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신학 위주로만 거의 몰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탐구, 연구, 뭐 심리학이라든지요. 그런 모든 영역들을 신학과 동시에 같이 비중 있게 다루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신학교에서 그 인문학적 내용들을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죄인의 사상과 머릿속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인문학적 그 가르침들은 인본주의에서 발원된 거고 인본주의는 곧 죄인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했고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배울 가치가 없다. 이런 아주 그 해괴한 그런 사고 방식으로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그것도 또 웃긴 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규정해 놓은 교리를 또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적 교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화자찬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근현대사를 비롯해서 심리학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인문학적 소양을 신학교의 커리큘럼에도 갖춰야 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반복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천주교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전- 사지 커리큘럼이요? 양성 과정 중에 되게 천주교는 좀 부러웠어요. 인문학을 많이 배우는 편이죠. 네. 개신교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목사 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워야죠. 어렵게 만들어야죠. 어렵게 만들어야죠. 예. 왜냐하면 아니 가뜩이나 지금 신학교 지금 예. 지원율 떨어지고 막 지금 생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진짜 될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문학 소양도 갖춰야 되고 그렇지 맞아요. 않죠. 오히려 커트라인이 이제 뭐 이렇게 낮아지니까 좀 우수한 인재들은 더 안 가는 상황이 예. 발생하는 그래서 거죠. 지금 네. 그 신대원생들이랑 신학 그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위 그 총장신이라 불리죠. 네. 장감성이라고 3대 교단이라고 네. 합니다. 그 학교 들어가기가 장신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적어도 제가 예전에 지원했을 때만 하더라도 70대 1까지, 90대 1까지 갔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광나루 있었어요. 장신? 예, 광나루 장신. 그랬던 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미달이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야,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신대원이 예. 이제 미달인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정난에 힘들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 사이에서 기회는 이때다. 빨리 라이센스를 따고 싶으면 지금 총장신 지원자가 옛날 같지 않으니 빨리 지원해라. 아니 장신대가 예. 제가 2016년도인가 물어봤을 때 그때 벌써 3대 1인가 그렇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이제 떨어졌겠죠. 지원자가 거의 없어서 이대로 근데 가면 뭐 재정난이 막말로 그렇게 뭐 높은 경쟁력을 뚫고 이렇게 목사 훈련을 받아 오셨는데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또 상당수 문제를 일으키신 거 아닐까요? 그 김주수 기자님께서 지금 정말 그 전곡을 찔러 주셨는데 그 경쟁률이 치열한 시대에 신학교 들어가서 졸업한 졸업자들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장모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물론 뭐 그 예. 모든 목사님들 다 그런 건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아니고, 예. 지금의 어떤 체계랄까 어떤 뭐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곳에 뭐 일정 부분 또 기여를 하거나 예. 체제 유지에 일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네네. 예. 네,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도 저희 김용민 이사장 같은 또 좋은 목사도 탄생을 했으니까. 아, 예. 네. 얼마 전에 안수 받으셨죠? 네. 안수는 아직 안 받았어요. 아, 안수 받으신 게 아니라 목사고시를 통과하셨죠? 네, 네. 예, 예, 예. 아주 예. 왜 이렇게 계속 목사 되신 지 좀 지나셔가지고 네. 예. 잘. 네. 예. 아, 그 저희, 목사님 언제 받으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좀 이러면 의심받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목사고시 봤을 때 너무 빡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은 날은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예, 목사 안수 받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교회 장소랑 그때 분위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셨던 거 기억나요? 다른 분이더라고요. 그분과 일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는 아, 지금과 사뭇 다른. 많이 다른. 살이 좀 많이 빠졌었던 네네네. 시기고 털도 많았던 시기였죠. 굳이 그런 부분까지는 좀 TMI이신 것 같고. 네. 아,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예. 네. 아, 그리고 한국교회 또 주요 교단 중에 하나인 이제 기아성 광화문 또 소속이시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 그때 광화문이 아니었죠? 그때는 광화문이 아니었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때 서대문이었나? 합쳐졌다가 네. 막 분리되는 시기. 예, 예. 엄청 복잡했던 시기에 예, 엄청. 지금도 예. 복잡하지만. 예. 예. 네, 복잡한 동네예요. 거기도 참. 네. 아무튼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네. 또 뭐 조사 그래서 받으러 가셔야 되나요? 검찰에서 연락 오거나. 아니요, 이제 없어요? 조사는 끝난 상태고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송치 의견 결과가 이제 나오면 공판이 이제 시작되는지 추이를 이제 검찰의 지켜봐야 될것 의견서나 이런 거 하나 빨리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빨리 재판하라고? 뭐 네네. 그런 걸 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같습니다. 하네요. 근데 이 파주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은 네. 하긴 뭐 거의 전국구로 다니셨잖아요. 예, 그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분들 정말 꼼꼼하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좀 귀찮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파주 경찰서는 좀 꼼꼼하게. 꼼꼼하셨습니다. 네. 저랑 소통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성관이하고도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렇게 세 네. 명을 처음에 했다가 진술을 받고 불송치, 2명은 불송치, 1명은 송치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자꾸 저한테 이제 그때 선관위 직원이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봤었어요. 선관위 직원이냐고. 그럴만 하시겠네요. 아, 어떻게 보면 그 선관위 직원에게도 좀 도움이 되셨군요. 예, 약간 그렇죠. 예, 예, 그 관심이 좀 이렇게 분산됐으니까 좀. 예.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 건은 너무 명백하게 선관위가 이미 두세 차례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선관위나 경찰도 좀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조사나 이렇게 기소 의견을 넘기지 않았나 아니 싶은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현장에 예, 가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쨌든 선관위한테도 평화나무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단체가 있구나 또 그런 네. 작용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현장에 가야 된다. 자, 세 번째 얘기인데요. 네, JMS 정명석 씨. 네, 경찰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 정명석 그 JMS 그 2단 사이비 교주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죠. 이 사람이 그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그 예. 후에 다시 또 피해자들이 네. 피해 호소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잖아요.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 재범을 근데 저 저지른 그거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 전자발찌가 그러면은 작용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그 뭐- 집단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영화처럼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위치 추정만 된 예.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런 뻘짓을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막 예. 발찌가 사람 몸을 아. 조여간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오공 저그 머리 그쵸. 있잖아요. 머리 예, 이렇게 예. 조이는 것처럼. 예, 그래서 개발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정명석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지난 그 3월 16일 날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네. JMS 교주 정명석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지만 이 두 분이
증언해 주셨는데 이제 한 분은 영상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네. 예, 그 현장에 오셨던 영국 국적의 이제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증언을 하셨는데 네. 이들을 돕고 계시는 이제 단국대 교수님이신 김도영 교수님하고 고소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플 씨의 증언에 의하면 만 18세이던 2011년 홍콩에서 설문조사를 핑계로 접근한 JMS에 현혹되어 정명석 교주를 재림예수라 믿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8년 한국에 들어온 메이플 씨는 충남 금산군의 JMS 수련원에 머물렀는데요. 이후에 그 다음에 이듬해 겨울까지 정명석으로부터 15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준강간, 준강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예. 정명석 지금 몇 살이죠? 거의 뭐 할아버지 아니신가요? 그렇죠. 정명석 씨가 나이가 77세로 대내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참, 거의 노인 교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메이플 씨는 증언하시기를 JMS는 정 교주를 신랑처럼 여기고 정성껏 사랑하게끔 세뇌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도 설득당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차 피해를 당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지인들의 조언으로 정신이 이제 들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나왔다. 정명석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이제 증언하시면서 네. 이 위경련이 오셨는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좀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배를 움켜쥐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는다. 라면서 또 이제 영어로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또 다른 피해자 또 B 씨가 있습니다. 이 B 씨는 22세 때 이제 2014년 JMS 호주 관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도가 되었는데요. B 씨도 한국에 들어온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등의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JMS 측으로부터 협박성 영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JMS 관계자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길 엄중히 경고한다. 예,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예. 정말 딴 세상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협박한 것까지도 폭로를 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얼마나 있는 만만하게 거잖아요. 봤으면 만만하게 본 거죠. 네. 이랬겠습니까? 근데 JMS 측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탈퇴 여성들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네. 정명석 씨를 상대로 상습, 준강간 등의 혐의로 이제 경찰청에 형사 고소를 접수했는데 네. 그리고 이 접수를 하면서 이 변호인단은 메이플 씨가 직접 녹음한 네. 정명석 씨의 성폭행 당시 정황이 담긴 파일도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교주에 대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고 또 다른 이제 피해자들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 당시에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뭐냐? 3월 16일 날 기자회견을 내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네. 이게 경찰에서 늑장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명석 씨를 소환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심각한 사항인데 네. 왜 심각하냐면요.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정명석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네. 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피해자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 엑소더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최근 7월 4일에 충남 경찰청에 강강범 정명석에 대한 수사 지원을 규탄하며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 내용을 보면요, 영국 국적, 호주 국적 그 피해 여성 그 메이플 씨랑 호주 국적의 이제 그 B 씨 이 두 분은
이미 한국으로 입국해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국 국적 피해자는 국내 거주하기까지 하면서 6차례 이상의 경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소인 조사 실컷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바로 이 와중에 네. JMS 쪽 이제 소속 교인들이 이 피해자들한테 정신 이상자들이다. 마약을 보용했다 등을 운운하면서 이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2차 가해를 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게 레퍼토리긴 하죠. 이런 식으로 예. 뭔가 똑같죠, 피해자들이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범죄 일어나면 맨날 꽃뱀 아니면 이단이라고 치부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긴 더 심하네요. 마약 복용해가지고 저랬다고. 아니, 좀 외국 쪽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예, 자유롭 거라 그런 것 생각해서.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짓도 했냐면요. 이 피해자들, 영국 국적 피해자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해서 부모님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뭔가 합의를 보려든지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이 단국대 김도영 교수님을 이분도 괴롭히려고. 피해자시잖아요, 사실. 예. 이 교수님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단국대 병원 정문에 게시하고요. 와, 이 교수님 부인한테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분들 대단하시네요. 예. 이단 사이비 집단이 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정명석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이 담당 변호사한테 경찰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피해자 비방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 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신변 보호 요청에는 주소 관할지 경찰서에 신청하십시오. 라는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근데 뭐 여기다 예. 하더라도 뭐 이게 전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이제 이 성폭행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나 이러한 대응, 경찰의 이러한 대응들이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근데 네. 왜 그 지금 충남경찰청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거고 여성청소년계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피고소인 조사를 안 한대요? 소환 조사. 그러게 안 말입니다. 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도대체 언제 조사가 이루어지냐라고 이제 중간중간 문의를 했더니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를 접수한 날이 3월 16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충남경찰청 여청계가 이제 답변하기를 맨 처음에는 6월 16일 날 수사를 마치겠다라고 안내해 줬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서 6월 말까지 수사를 마치겠다라고 말을 바꿨다가 그 다음에는 또 6월 말이 되니까 7월 초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말을 바꿔서 7월 말에 정명석을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또 말을 바꿨답니다. 뭐 계속 말이 바뀌는데요. 이게 뭐 예. 다른 수사가 많아서 바쁜 건지 예. 바쁘면 그럴 수는 있죠. 예. 뭐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경찰도 뭔가 부담을 느껴서라면 예, 사실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조사가 예. 길어질 수는 있는데 네. 또 지금까지 어떤 정황들이랄까 좀 마냥 또 경찰을 신뢰하기가 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네. 그래서 빨리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네. 촉구합니다. 이런 그 성범죄 상인 같은 경우에 네. 게다가 추종자가 있는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목회자나 교주일 경우에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피해자들도 그러니까요. 아니 피해받을 저는 수가 그래서 있죠. 예. 그 일산 동부경찰서 이 지점에서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예. 예전에 헤븐포인트 교회 그 이제 곽세지 목사의 아들 목사가 젊은 여신도들을 성추행해서 지금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산 동부경찰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속전속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해줬냐면은 저 인천 세수만교회 그 건을 보니까 왜냐면 그 건도 지금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됐지만 굉장히 수사가 오래 진행되고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 보니까 이게 시간을 끌면 피해자들 고통이 커지고 예. 사건이 괜히 산으로 갈 수 있더라. 예. 망가질 수 있더라. 그런 우려가 돼서 진짜 속전속결로
진짜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이게 경찰 쪽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성범죄 같은 경우, 특히 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목회자, 교주일 경우에 그를 지지하는 팬덤이 있습니다. 네. 그 팬덤이 우리 이 분은 그럴 분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언플을 하면서 또는 지시를 암묵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네. 때문에 이건 속전속결로 빨리 신속하게 조사를 하시고 소환 조사를 해서 네. 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경찰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근데 사실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건으로 이미 징역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살다 나오신 분인데 예. 왜 이렇게 조사가 상식적으로 늘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이 이게 피해자들이 또 한 개인도 아니고 다수고 그리고 또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증거까지 증거도 제출했는데 있고. 뭐 녹음까지 했으면 사실 아니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협박을 한 녹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빨리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자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함께 하시는 단국대 교수님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이 계셔서 그나마도 이 JMS 사건도 좀 밝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예,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네. 저희 카이로스에 한번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런 어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러한 지점인데 이때에 최근 이제 7월 4일 날 대법이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네. 근데 이 개정된 내용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 유형에 신도가 명시돼서 표기가 됐습니다. 이게 참 실로 네.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사제 관계에서 일어난 그 성범죄에 대해서 이거를 기술하느냐 안 하느냐, 네. 포함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다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사제관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네. 여기에 준한 이 종교인의 신도, 네. 종교인과 목회자와 신도 관계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건으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예, 좀 판사들이 종교는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니야? 네가 그 종교 싫었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도 되고. 예, 그러니까 뭔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줬었는데 예. 이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용기 내시는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예. 이게 종교의 어떤 성범죄, 특히 그루밍 문제 이런 게 심각하구나. 이 피해가 심각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인지한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그 인천 세소망 건의 뭐 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그 건이 또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그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적용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루밍 성범죄라는 게 어쨌든 이제 종교계, 스포츠계 가면서 이제 사회적인 좀 네.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사제관이 여태까지 상당히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 간의 네. 이 종교인 간의 문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기준표가 없었습니다. 사제와 그 교인과 신도. 사제도 네. 근데 지금까지 없었는지 몰랐네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제 관계를 넣으면서 이거에 준한 네. 이제 신도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기준표가 없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사들이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표를 이제 참고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목사와 신도 간에 발생한 이 인격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서도 이제 양형 기준이라던가 그 판단 기준이 하나의 스탠다드한 게 제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피해자들에 네. 대한 이제 판단이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네. 양형위원회의 이제 기준이 제공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형량이 좀 더 엄중하게 가해지면 가해졌지 뭐 이렇게 함부로 줄이거나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이제 그러기에는 쉽지 않게 됐다. 그래서 형량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네. 목회자와 종교인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한해서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어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해서 좀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다정 목사가 예전에 피해자들 측에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법대로 하자였어요. 법대로 맞아요. 자신 있어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법대로 하면 처벌받습니다. 법이 바뀐 할렐루야. 겁니다. 아, 예, 정말.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목사님 같은 네, 사례가 분들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신 결과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아니 뭐 목사님만 노력했으니까 뭐 예, 저는 기자님도 저희들은 열심히 그저 저를 하시는데. 포함해서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카이로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합력해서 멘트가? 선을 이뤘던 예. 뭐 수많은 사니까. 저는 항상 수많은 퍼즐들 중에 한 조각 역할을 했을 뿐이지 그래도 예, 되게 다 감사드리고 모여서 싶고요. 함께한 결과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와중에도 김영남 목사는 다시 합동교단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예. 사실 정말 아 참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 사건만큼은 진짜 어떻게 뭐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분들로 다 채워졌어요. 예. 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박성철 목사님 너무 힘드실 텐데 네.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싸우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저 이제 방송 마치면서 우리 권지연 그 평안한문 센터장님께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우리 카이로스 애청자분들께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 마지막 인사를 이제 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눈물 나는데 근데. 예. 아니 뭐 나중에 게스트로 오셔도 되니까요. 아, 그렇죠. 아, 근데 또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인사 네. 한번 해주시면. 카이로스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팟캐스트부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나 어떡하지? 이건 그대로 사주셔야 되는데.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김다정 사건을 통해서 카리스요? 예, 카이로스가 네. 시작됐다고 해도 그 전부터 이제 시작은 됐었는데 과언이 아니죠. 그 김다정 사건을 계기로 카이로스를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네. 이제 언론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도를 좀 부탁했지만 사실 원하는 곳 해주는 곳이 잘 없었고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제가 몇 곳 찾아갔는데 이거 부담스럽다고 안 해주겠다고. 뭐 교계를 떠나서 교계도 교계 일반도 다 쪽에는 갔습니다. 아예 부탁을 안 했고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도 많이 부탁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그루밍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교회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그게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안 건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카이로스가 없었으면 사실 통로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그렇게 이거를 큰 문제로 보지 않은 곳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병미 이사장께서 되게 잘 통로가 되어주셔서 스피커가 되어주셔서 저희가 그때도 그거를 이제 공론화할 수 있었고 그러다 평안함을 설립되고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하면서 여기서 참 많은 사건을 다룬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부족했는데 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어떡하지? 아니 자막으로 이렇게 일단- 하시라니까. 뭐 되게 떠나는 마음이 네. 절대 가볍지가 않고 특히 이사장님께는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되게 큰데 저는 뭐 연을 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눈물이 날까 싶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요 며칠 아씨 뭐 이렇게 실현당했을 때보다 더 눈물이 나와서 네. 되게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자막으로 말을 못 하겠네요. 아, 그동안 저희 그 권지현 센터님께서 카이로스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예,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의 자정능력 회복과 피해자들 편에 서서 싸워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이제 저희 권지현 기자님께서 수고해 하셨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 빤스 인터뷰하러 갔다가 패딩이 찢어가지고 예, 고생도 하시고 온갖 곳에 잠복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손길들 그리고
저희 인천 세서방교회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들을 또 긴 시간 장기간 또 인터뷰하시고 현장에 뭐 말할 게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저희 그 권지현 센터장님 그동안 저희 카이로스에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함께 찾아뵙고 이후로도 저희 카이로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로스 또 평안나무도 건강하게 계속 잘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관심 계속 많이 보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예. 네, 저는 없지만 카이로스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예.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